얘들아 안녕. 자, 오늘 그 월요일에는 월요일, 그다음에 뭐 오늘이 좀 부족하면 다음 화요일 아니면 뭐 다른 번 이제 수요일까지 그 독서 활동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다.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이 독서 활동 시간을 갖다가 강의용으로 만든 것은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뭐가 된다. 자기가 책을 고르고 그 독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이 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것들을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선생님이 그 기획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글의 전개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했고 분석과 분류를 했는데 거기까지 하고 잠시 멈추고 요걸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없는 걸 계속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그 바꿔가면서 그 수업을 해야지 재밌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 미리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독서 활동 시간이다 이거야 오늘. 왜 내 글씨는 왜 이렇게 늘지 않고 이 모양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자, 내가 봐도 답답해. 그리고 부제로 심리학 어떻게 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시켜 볼까 라는 그런 부제를 적었습니다. 심리학 어떻게 책을 고르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볼까. 이 심리학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즘 그 많이 뭐 뜨고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최근에 그 심리학들은 그 인지심리학들이에요.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은 굉장히 그 공학화, 엔지니어링화된 그런 그 심리학 분야로 사람들이 뭔가를 인지하면 인지작용에 의해서 우리 신경세포에 의한 인지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식의 행동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 경제적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런 식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심리학들입니다. 좀 기계론적이고 좀 그렇죠. 선생님이 인지심리학 이런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그런 거보다는 초기에 그치 20세기에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초기에 심리학이라는 걸 개척자들 심리학을 개발하고 그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그런 위대한 영혼들 그분들의 그 책을 읽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한테 적용시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초기에 그 심리학을 갖다 열었던 프로이트, 융, 아들러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선생님이 소개할 분은 융이에요, 융. 융입니다. 그쵸? 융을 소개하고요. 그 아들러도 이렇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봤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갖고 초기 이론을 갖고 뭘 하기에는 어려워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융이나 아들러는 배워갖고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맡겨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그 바보스러운 게 그 태어난 일월시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사주를 보러 가고 그러는 걸 갖다가 굉장히 선생님은 좀 유치하게 보고 정말 저게 뭘까? 저런 바보스러운 짓을 왜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온갖 무당들이 세계 글로벌 그 미래를 갖다가 우울하게 예언을 하면서 그 자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무당의 불관자들이 뭐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된다. 국군이 어떻게 된다. 응?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뭐 이따위 얘기들. 응? 뭐 미국의 계엄령이 나온다. 응? 중국이 곧 망한다.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좋은 게 중국이거든요. 응? 이런 얘기들로 그냥 가득 차고 김정은이 곧 죽는다. 질병이 창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
그런 얘기에 여러분이 귀 기울일 때마다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양자역학을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공부를 하면 참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또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런 걸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에는 양자역학 우리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 2학년에 있는 현빈이라는 학생, 조현빈 듣고 있나? 현빈이 거기 있어? 네, 현빈이가 2학기 때 양자역학에 관한 책을 읽고 이렇게 쭉 독서록을 쓰고 그랬어요. 뭐 슈레딩거도 나오고 뭐 이런 고양이 역설 유명하죠.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쭉 썼는데 사람들한테 뭐 양자역학이 뭐냐? 그러면 뭐 그냥 뭐 슈레딩거 고양이, 그 다음에 뭐 파동과 입자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양자역학이 뭐냐 그러면 고양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양자역학이라는 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한참 잘 얘기하는데 양자라는 그 개념, 양자가 뭐냐? 뭐 몰라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상자 안의 고양이 역설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그 안에 그런 어떤 경이로운, 이 우주에 관해서 경이로운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슈레딩거도 그걸 몰랐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던 닐스 보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최근에 홀로그램 우주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촉근 이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고양이에 담겨 있는 함의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런 걸 갖다가 깨닫고 전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양자역학하고 이 심리학하고는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여기도. 그리고 두 학문이 태동한 시기도 비슷해. 양자역학이 이렇게 출발했던 시기나 심리학이 처음 인류 역사에 이름을 갖고 프로이트가 등장했던 시기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심리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옛날에 인간에겐 심리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유태인이었던 프로이트, 이름은 정확히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독일적인 학풍, 육태인이긴 하지만 독일적인 학풍 속에서 이제 의사가 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불합리한 거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정신분열자들은 어떤 뭔가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당시 뭐 전기도 나오고 뭐 증기기관에서 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대 아닙니까? 이 기계론적으로 사람도 기계라고 본 거예요. 어떤 전기 회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나온 소설을 보면 박사가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을 밤에 몰래 파갖고 좀 괜찮은 부분들, 쟤는 보니까 다리가 안 썩었다니까 다리 하나 자르고, 얘는 뇌가 괜찮네 이렇게 뇌하고, 그래서 팔도 붙이고 이렇게 갖고 회로를 만들어서 전기를 지식했더니 이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과 같은 프랑켄슈타인을 갖다가 갈등이 생기다가 프랑켄슈타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북극의 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대의 기계론적인 문명의 비극을 예시했던 그런 소설인데 그 당시 미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의학 기사도 똑같았어요. 뭔가 전기회로가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환자들을 갖다가 발작을 하면 침대에다가 딱 묶어놓고 가벼운 전기를 통하게 한 거죠. 여러분이 통닭구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더 발작을 하고 힘이 딸리겠죠. 그래서 푹 뭔가 이렇게 환자 자체가 좌절감에 빠지겠지. 그럼 그걸 치료된 걸로 보는 거예요. 더 발작하면 더 전기를 더 세게, 더 발작하면 더 세게.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흉가들, 전 세계 미국에도 유럽에도 이런 흉가들, 귀신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보고되는데 그 장소들의 뭡니까? 그쵸? 대다수가 바로
옛날에 구 정신병동이었습니다. 정신병동. 정신병동들이 바로 흉가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그 뭐예요? 그쵸? 곤지암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정신병원이 거기 옛날에 지금 없어졌는데 그 흉가로 이렇게 등재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곤지암에서는 환자들을 전기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그 현실들을 보면서 프로이트는 저게 진짜 잘못됐다. 이 휴머니즘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그 정신병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 이런 걸 통해서 환자가 어떤 트라우마를 보이는 그런 핵심적인 어휘를 찾아갖고 그 환자의 내상, 외상, 응? 어릴 때 다쳤던 그런 기억에 이렇게 접근해갖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이제 쓴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신 분석 입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거 읽으면 돼요. 또 하나는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 읽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 대원 다닐 때 그 프로이트를 하고 뭐 융, 아들러, 뭐 라캉 이런 사람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일단 그 책들을 다 구했어요. 우리나라 이 프로이트 전집이 우리나라에서 그 나왔습니다. 이 전집을 출간한 출판사는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들여갖고 그 책들을 이렇게 사놓고 실제로는 많이 못 읽었어요. 특히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은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충격.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어요. 엄청난. 이 꿈의 해석을 보면서 놀라운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 예, 프로이트는 의사들한테 충격을 줬다기보다도 세상 그 자체에다 충격을 줬어.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쵸? 2차 대전과 더불어 우울해진 그 사회 속에서 프로이트를 통해서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 그 새로운 탐험을 떠나면서 독특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예술적인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초현실주의가 나오고, 뭐, 코스 염기는 달리 같은 사람 그 이상한 그림도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기에 우리 그 조선, 우리나라 굉장히 후진국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상이라는 분이 오감도라는 시를 쓰면서 거기에 그냥 합류를 해버립니다. 이 오감도, 이상 이런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만하죠. 한국의 초현실주의는 서양하고 거의 역사가 비슷해요. 역사가. 거기서 한참 지내다가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뭐 나운규라는 분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갖고 그 어떤 소비나 오락용이 아닌 사회 고발과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매체로 삼았는데, 그쵸? 에이젠슈타인의 전원 포테킨 이후에, 그쵸? 영화가 갖는 큰 힘을 갖다가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그 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미화하는 데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찰리 채플린이 그 모던 타임즈로 영화로 사회를 비판하는 데 썼단 말이야.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벌써 우리나라에도 나운규라는 분이 그 영화 매체를 갖고 아리랑을 하면서 그 아리랑 안에 그 억압받은 제3세계의 그 민족들의 어떤 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그 서양 문화랑 비교해갖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어쩜 더 퀄리티가 더 높은 그런 것들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정신분석 인목과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은 정말 그 무의식의 세계에 의미 없이 던져졌던 그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논리적인 이야기, 담론을 부여했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러한 충격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특히 이 프로이트가 독일어를 썼으니까 독일어를 사용하는 젊은 뭐가 된다? 의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스위스에 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융은 그 칼 구스타프 융인데 쓰는 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독서 모임에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중이라고 써놓고 왜 융이라고 읽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독일어권에서 이거는 그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반모음 그냥 이하고 똑같다, 이. 그쵸? 요게 우잖아요. 우에다가 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쵸?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영미에서는 이게 지읒음이지만, 그쵸? 그 이스라엘이나 독일에서는 이게 반모음이야, 반모음. 그래서 이에다가 요거 A를 더하면, 그 A, 아죠, 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야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독일어권에서는 이걸 읽을 때 베냐민이라고 읽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영미로 넘어가면 벤자민이 되는 거야, 벤자민, 베냐민. 그 독일에서 이렇게 이런 음이나 그 유대인 쪽에 이런 이름이 있다면 그 베냐민, 이걸 반모음으로 읽어줘라.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도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이름은 융이라고 읽는다. 칼 구스타프 융,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그 뭐가 된다? 프로이트에게 열광하기 전에 이미 그의 책이나 그의 글을 보면 이 양반이 그 당시 그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리즘에 깊이 이렇게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카발라리즘은 그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처음 소개됐던 그런 사상으로 아주 놀라운 사상입니다. 그 인간이나 우주를 생명의 나무로 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그 인간의 그 뭡니까 인식 수준을 극도화돼서 높여서 그 어떤 우주와 삶의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아주 신비적인 그런 거죠. 이 중동에는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우리 뭐 동양에만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만 어떤 신비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신비주의를 중동이나 이런데 옛날 이집트 고대 이런 데로 갖고 가면 게임도 안 돼. 어쩌면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넘어온 걸 수도 있어요. 대단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남자가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선 말이야. 그 이렇게 빙빙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춤 같은 거 추는 거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역시 그 중동 쪽에 있는 그 어떤 수피즘이라는 그 신비주의의 그 하나거든요. 그런 서적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융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융이 프로이트의 열렬한 제자가 됐고 프로이트가 참 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나눈 편지를 보면 프로이트가 융에게 한 번도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인데 야 제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굉장히 존경하면서 친애하는 융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우리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밤 논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뭐 이런 식으로 융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연애 편지 이상이 되는 그런 그 편지를 주고받았다. 사람이 그 학문과 진리의 세계에 푹 빠지면 그 자기 스승과 제자의 그를 갖다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은 저리 가라요. 정말 저리 가라.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어느 분이 그 성리학의 대가다 그러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학자의 집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몸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조금씩 배우면서 아침에 나무를 해오고 밥을 줘갖고 밥을 해드리고 또 뭐 좀 공부하고 이거 했느냐 더 읽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하고 또 밥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셔. 그래갖고 그분이 그 1900 선생님이 그 2000년대인가 그래서 이제 그 성균관대 그 유학과 그쪽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갖고 그 한문 원전을 해득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이라는 거야. 근데 학교는 안 다녔어. 근데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제 그분이 필요하니까 좀 학교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부를 했대 그분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스승님을 모시고 사는데 스승님이 아직 세상에 계시고 스승님이 가시더라도 3년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때 이후에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취해서 가버리고 그래서 이 진리의 태도가 계속 부족해. 선생님은 뭐 더 말할 게 없건데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대한 태도를 좀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또 아들러 또한 뭐가 된다. 그 프로이트의 제자야. 그래갖고 아들러도 굉장히 그 열심히 했다. 근데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아들러는 그 병원을 어디에 개업했냐면 독일의 공업단지에다가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병원을 개업을 한 모양이야. 그쵸? 그래갖고 융은 프로이트 이전에 카발라라는 우주적 신비주의, 카발라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사로잡혔고요. 선생님도 이 카발라리즘을 갖다 이게 좀 맛보려고 노력했고, 선생님 책상 위에 보면 이 카발라와 도마복음을 이렇게 같이 노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놨는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모든 정신병원은 병의 원인은 뭐야? 성에너지가 억압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쵸? 이 성에너지가 억압돼서 담겨있는 그 쓰레기통,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이 바로 얘가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의식이다. 근데 이 카발라리즘에 매혹됐던 융에게는 처음에 이게 다가왔는데 점점점 다가오질 않는 거야. 정말 그 무의식은 낮 동안 있었던 성 에너지가 억압된 이런 억압된 쓰레기통에 불과합니까? 그랬더니 프로이트는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그럼 뭐가 있느냐? 근데 융은 자기가 이제 그 많은 정신병자들 이런 걸 상담하면서 놀라운 그들의 꿈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12살짜리 소녀가 꿈에 누가 나타났다. 그려보자. 그리고 그려놓고 고대 문헌을 찾았더니 죽음의 신이었고요. 그 소녀는 물론 죽었고요. 그래서 융은 너무나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프로이드와 결별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융에게는 무의식은 바로 신비한 영혼의 길, 그게 들어있다라고 본 겁니다. 다음 아들러는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이러한 억압 에너지를 갖고 독일의 공업단지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개업했는데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들을 갖고 이제 성 에너지가 뭐가 억압됐는가를 갖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맞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독일의 공업단지에 있었던 그 환자들은 주로 노동자였는데 바로 노동자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죠. 그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자본가의 또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뿌띠 부르주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왜곡 이런 것들이 병적인 증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그 다음부터 무의식은 개인의 어떤 이런 억압 에너지가 나와 있는 쓰레기통도 아니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카발라 뭐 이런 그 영혼의 길도 아니고요. 자기가 볼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뭐가 된다. 그쵸? 그 자존감이 바로 그게 바로 그 무의식이다. 이렇게 봤고 그쵸? 아들러는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프로이트는 사실 읽어보면 성억압 에너지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그러나 이분이 쓴 꿈의 해석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꿈의 해석은 그 문학, 그 예술 비평가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줘요.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괜찮은 비평을 한다고 믿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정말 그 어린애 소꿉장난 비슷했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심리학을 갖다가 왜 확장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의 심리학과를 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 프로이트의 책부터 읽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쵸? 여러분이 그 경찰, 응? 경찰 이런 데 가서 프로파일러라고 그러냐? 그 어떤 범죄 현장이나 메시지 이런 걸 보고 범인이 누군가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그 프로파일러 된다 그러면서 맨날 읽은 책 보면 표창원의 이런 허술한 책이나 하나 읽고 말이야. 근데 표창원은 저기 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런 허술한 책.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그런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학문적인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읽고 나서 뭐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찰대를 가거나 아니면 또 아동 문제를 다루는 아동 심리, 이렇게 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거나 유아 교육을 하거나 심리학과를 가거나 할 때는 이런 거 좀 읽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읽어볼 만한 책 소개시키자면 이제 융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 융을 먼저 하도록 하자. 나는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의 책들을 갖다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여러분의 삶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융은 우리의 심리, 무의식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역사 같은 유전자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게 전승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봤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신성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중간 부분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그쵸? 아니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무스가 있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는 바로 뭐가 있다, 그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 이렇게 융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공부하는 데는 요 개념만 있으면 돼. 신성한 나의 자, 그 다음에 나의 아니마, 아니무스, 나의 그림자. 이 네 가지만 보면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여러분은 그 융의 세계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의 글을 가지고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심리 속에는 이러한 신성한 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포용을 해서 이걸 자기화, 셀프화 시키는 걸 개별화 과정이라고 봤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높은 단계 가면 자신의 신성한 자아랑 뭐가 된다? 만날 수 있다. 그걸 깨달음의 세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융은 먼저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수용하기를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아니마는 뭐냐면 내 심리 속에 들어있는 여성이야, 여성. 여자. 아니무스는 나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남자야. 그쵸?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조현빈이는 남자지만 사실은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안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성도 있고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연이, 1학년에 있는 소연이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소연이가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 뭐야? 소연이 안에 있는 아니무스가 자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 아니무스는 사회적으로 뭔가 그 일을 추구하고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그런 그 자기 안의 요소입니다. 아니무스는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직관하고 예술적 발견을 하고 동정심을 갖고 하는 그런 여성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니마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위대한 성녀가 되는 거고요. 이 아니마가 잘 발달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킹덤에 나오는 그 나쁜 중전 같은 여자 있잖아요. 권력에 취해갖고 막 변덕과 시기심으로 갈등이 가득 찬 그런 여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남성성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 뭐가 되는 거야? 경제공황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던 미국민들에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뭔가가 두려움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라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미국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자유세계를 지켰던 루즈벨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 같은 사람, 나쁜 쪽은 뭐 히틀러 이런 쪽,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쪽도 될까요? 이런 쪽이다. 이렇게 아주 나쁘죠. 아주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쪽이 되면 리더십이 있고, 전체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같이 화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에게 그 힘을 줘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복돋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아니마하고 아니무스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뭐냐면 이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뭐 나는 뭐 동방신기가 좋다 그랬고 옛날에 이제 보고 요즘 뭐 BTS 이런 거지만 이게 보게 되면 그 여학생이 계속 그 BTS 아니 뭐 누구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그 여학생의 아니무스는 뭐가 된다? 그 아이돌 그 남자 아이의 이미지로 딱 덮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노래 잘하고 뭐하고 재밌고. 근데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업적이나 이런 걸 추구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BTS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BTS가 그냥 이쁜 남자 아이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아니무스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의미를 이미지를 갖다가 씌웠어요. 뭐 이게 다정하게 뭔가를 누구 대어준다든지 어린 아이를 돕는다든지 유엔에 가서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오래 가는 거야 이게. 이게 굉장히 전략이 놀랍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남들이 씌워주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아니무스를 만드시고 그걸 포용하고 확장시켜야 돼요.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지금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중 가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뭐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좀 약간 좀 멀리 해두고 그쵸?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성과를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고 그걸 갖다 롤 모델링하고 거기에 의미당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영화 감독 누구로 성공했던 누구는 왜 그런가?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는 어떤가? 어떤 리더십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쵸?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업 내에서 그런 걸 한 사람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성공적이었다면 아니마가 아니라 아니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 아니무스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여학생들을 보면 너희 이상형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난 간디 같은 사람 남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무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발전을 한 거거든요. 아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마는 우리 여성 그 여학생들은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애들이야. 남자아이들은 이 아니마가 굉장히 억압돼 있거든. 근데 이 건전한 그 아니마 여성성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시켜야 할 나이에 이거 맨날 뭐가 되는 거야. 그 야동이나 보고 이러면 그 아니마가 들어갈 그 위대한 그 영혼과 직관의 자리에 야동 배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덮쳐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야. 이런 학생들은 꿈을 꾸면 맨날 그 몽정하는 꿈이나 꾸고, 그쵸? 어? 그 몸매 좋은 여자들 지나면 거기에 환호나 하고, 막 좋다 그러고, 다른 여성성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일부의 그 아이들을 갖다 선생님이 그 옛날에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서 보면 그런 걸 아닌 걸 추구하는 그런 남자아이들도 굉장히 많아. 어,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전에 그 보면 그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나이가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럼 쟤는 내가 그랬어. 쟤는 성장이 안 돼갖고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찾는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결혼 상대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나 엄마 같은 사람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엄마를 통해서 아니마하고 아니무스의 그 상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봤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갖고 저 아이는 이미 뭐가 돼 있다. 어떤 그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라 좀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높은 그 여성성, 아니마가 남들보다 뭐가 된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수준이 높다라는 게 좀 그렇지만 많이 개별화되고 포용력이 됐기 때문에 저런 식의 여성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자. 그림자는 바로 이건 안 좋은 영역이야. 이 꿈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랑 만나갖고 막 뭔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 여자가 누굴까? 꿈속에 네가 나왔어. 막 나와서 나를 막 뭐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아니거든요. 꿈속에 나온 그 여자아이는 현실 속의 여자 누구가 아니라 그 모습을 빌린 그냥 아니마예요. 꿈속에 뭐 어떤 그 남자가 나왔다. 옛날에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우리 반 그 여학생들 와서 선생님 어젯밤에 꿈에 나와갖고 저한테 뭐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선생님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니무스가 나왔고요. 그쵸. 그 여학생은 이제 선생님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나온 거죠. 실제로 그 내 경험에 의하면 3년 전에 그 선생님 반 아이 하나가 그 교대를 가려다 실패를 하고 재수를 했어. 재수를 하고 수능 전날에 꿈을 꿨는데 내가 나왔다는 거야. 3학년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 내가 나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고 하면서 수고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씩 웃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진짜로. 그리고 수능을 보고 봤더니 뭐 하나 빼놓고 다 1등급을 받았고 이제 교대를 들어갈 실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받으실 때 그때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수능을 봤던 학생이었는데 그 이제 수능이 끝나고 3일 있다가 학교에 찾아왔더라고. 같은 친구 졸업했던 적이라. 그래서 참 누구를 뭐 찾아다니고 그런 학생이 아닌데 너 왜 왔니 했더니 꿈에 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꿈에 나는 너의 꿈에 간 적이 없고 그 꿈은 그냥 너의 아니무스 너 자신이다. 다만 선생님의 이미지를 통해서만 나왔을 뿐이다. 내가 너의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었고 네가 그때 실패했을 때 너를 격려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성취를 하는데 그 뭐가 된다. 네 안에 들어있는 그 남성적인 게 많이 너를 그쵸? 저항 없이 그걸 했다. 너는 그런 면에서 개별화가 돼 있고 앞으로 이런 힘들은 네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바로 뭐냐면 나는 모르고 남들이 보는 나의 어떤 단점이야. 선생님 멋지지 않니? 멋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근데 저 선생님 다 좋은데 이런 게 나빠. 그런 부분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근데 남들은 알아.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그림자야. 융은 이 그림자도 깨달아라. 이걸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자는 그러면 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나타나, 나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기분 나쁜 거. 이런 걸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꿈에 어떤 귀신이 날 쫓아오면서 막 하는데, 그 꿈에 말이야, 막 귀신이 막 이빨을 갖다가 막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징그럽게 웃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막 나를 괴롭히는 거야. 예? 근데 사실은 그 이빨을 물어뜯고 막 징그럽게 웃고 막 침을 찍찍 뱉고 막 하는 거는 평소 그 아이의 바로 뭐야 습관이었던 거야. 그런 나쁜 습관이 그게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날 버려달라 인식하고 무력 두섭다고 막 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낮에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침을 찍 뱉다가 내가 침 뱉으면서 아이 씨발하는 이 모습이 꿈에 나타났던 그 괴물하고 그 공포스러운 괴물하고 닮아 있다. 그 꿈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신성한 자아는 이런 것들이 개별화되고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하고 가깝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융은 자기가 꿈속에서 만났던 신성한 자아를 갖다가 뭐하고 있었다. 그치? 그걸 그림까지 그렸어요. 이렇게. 망토를 두르신 분이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융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융의 그 책을 읽으면서 융의 책을 읽고 자기가 꿈을 기록하고 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꿈이 점점 더 많이 기억이 되고 더 많은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꿈의 모습들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점점 밝아지고 꿈에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세모가 나타나고 꿈의 배경이 아주 밝은 날 아니면 새벽 그쵸? 기분 좋음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신성한 자아랑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융은 신성한 자아는 꼭 인간으로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네모의 모습이나 동그라미의 모습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쵸? 세모의 모습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이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네모, 동그라미, 세모. 그래서 이런 걸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융의 책을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융의 그 책은 뭐 레드북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번 겨울에 할 방학 때는 읽으려고 레드북을 하나 사다 놨는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건 뭐 내 그림자의 말걸기인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융의 세계, 뭐 꿈과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융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개별화된 자아실현의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갖다 할 때 그걸 처음 한 사람이 융이야, 융. 응? 자아실현이다. 우리는 자기가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원시적이고 가공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개별화되고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런 걸 배제해가면서 이러한 세계에 도달하는 게 바로 융은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융하고 비슷하게 그 카발라 사상이 심취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그 문학자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의 그 책들은 수레바퀴 아래서, 그래서 뭐 데미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데미안, 그렇죠? 데미안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정확히 이제 읽은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의 알이 있다. 알 껍데기는 하나의 세계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새는 그 알 껍데기를 깨고 날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면서 도달하는 신은 바로 뭐다? 아프락소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락소스. 아프락소스가 이게 바로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의 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라는 틀을 깨고 자기 아니마를 보고 아니무스를 보고 거기에 정체되지 말고, 그렇죠? 그거와 개별화시키면서 결국 뭐가 된다? 아프락소스라는 신성한 자아로 날아가는 새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좀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그 청소년기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융에 관해서 선생님이 한 그 에피소드를 갖다가 가르쳐 줄게요. 융의 책에 나옵니다. 어느 날 융이 말이야. 그 옛날 상징사전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쵸? 반어, 반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고 있었대요. 반어, 반인, 그쵸? 반은 뭐가 되는 거야? 물고기. 이게 옛날 고대 신화에 나와요. 이렇게 손이 있고 머리가 긴 여기 여자가 있죠. 이제 이게 좀 이상한가요? 그렇죠? 이런 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어가 있어. 아름다운 이제 얼굴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나와 있죠. 얼굴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최악의 인어는 뭡니까? 머리는 물고기인데 몸이 다리가 사람이다 이러면 이거는 괴로운 거죠. 근데 이건 좀 어떻게 견딜만 합니다. 이런 책을 갖다 쭉 읽고 있었대요. 읽고 있다가 저녁 무렵에 이제 시간이 돼갖고 산책을 가야 되겠다. 물고기 깊이 얘기를 하고 산책을 가다가 자기 그 동네 앞에 이제 제방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방길. 그러니까 뚝 같은 걸 막아놓고 물을 가다 둔 제방길이죠. 근데 제방길에 딱 봤더니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낚시를 앉아서 했던 흔적을 발견한 거야. 흔적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누군가 잡아놓고 그 제방 위에 풀에 뭐가 돼 있다. 그쵸? 잡아놓은 아주 커다란 잉어 같은 물고기를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날 물고기를 하나 봤다. 풀 위에 물고기를 봤다. 잉어, 응? 물고기를 봤다. 이게 본 거죠. 물고기를 봤다. 이거 낚시하러 가고 싶네요. 그렇죠? 물고기를 봤다. 자, 물고기를 본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다시 이제 집으로 산책을 마치고 저녁 식탁에 이제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아녀가 융의 집은 좀 이렇게 좀 부자였어요. 그 아녀가 저녁 음식을 딱 내왔는데 바로 물고기찜이었다고 합니다. 물고기찜. 그러면서 그때서야 그 프로이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읽은 물고기에 관한 글과 산책하다 만난 거대한 물고기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난 물고기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걸 부정하면서 살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 융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그런 게 나와요. 바로 융은 바로 뭐가 된다. 그쵸? 이 세상에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혼, 정신이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무의식과 이 개별화되고 자기화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앉아갖고 매일 그 TV 드라마나 보고 말이야. 어떻게든 나쁜 그 동영상이나 어떻게 한번 보려고 그러고 스포츠나 보다가 인생 좀 치고 조폭 영화나 보고 마동석 같은 마동석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폭 영화 하나 보고 거기에 심취하고 그 막 매력을 느끼고 이래 갖고는 이런 그 자기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갖고 그 독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그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아들러를 갖고 이렇게 조금만 그때는 아들러를 갖고 조금만 얘기하고 그 책을 소개해보고 이렇게 끝나면서 그 우리 독서 활동 시간은 2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이걸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요일 날 듣는 반도 있고 수요일 날 듣는 반도 있고 듣고 다시 우리가 그 또 유추 과정 같은 글의 전개 이런 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했어요. 자, 융은 아까 융의 책은 아까 소개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뭐, 내 그림자 찾기. 그 다음에 인터넷에 그냥 융이라고만 치면은 여러분이 읽을 만한 많은 책들이 막 쏟아져.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융이라는 분은 그 오랫동안 그 프로이트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업적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50 몇 년도인가 60년도 가까이 돼갖고 영국 BBC에 수염이 허렇게 된 맥도날드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삶과 정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융을 보고 큰 매료를 느낀 거죠. 그 뭔가 영혼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융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그 다음에 많이 연구되고 지금 많이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